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독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엔 책 읽을 시간이 없어 라거나 책 읽는 게 예전 같지 않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책이랑 친해질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말 왠지 익숙하지 않으세요? 독서가 재밌었던 기억이 없다. 분명 어릴 땐 책 읽어달라고 조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독서는 그냥 해야만 하는 숙제, 의무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저나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더 놀랍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무려 6명이 1년에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다고 해요. 와, 생각보다 정말 심각하죠?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우리는 책이랑 멀어지기 시작한 걸까요? 여기 한때 책을 정말 사랑했던 7살 연우가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엄마한테 책 더 읽어달라고 조르던 아이였죠. 그런데 지금은 독서를 숙제처럼 생각한대요. 연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학교에서 독서 통장이라는 걸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저 재밌어서 읽던 책이 이제는 몇 권 읽었는지 기록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과제가 된 거죠. 즐거움은 순식간에 압박감으로 변해버렸고 연우는 점점 책과 도서관을 피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재미가 없어졌다 이런 감정의 문제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실 책을 안 읽는다는 건요. 우리 뇌가 글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리는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시선 추적 실험인데요. 책을 잘 안 읽는 사람은 글을 보자마자 질문부터 찾습니다. 시선이 막 이리저리 흩어지죠. 반면에 책을 즐겨 읽는 사람은 어때요? 지문 전체를 차분하고 꾸준하게 읽어 내려가면서 먼저 내용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런 읽기 방식의 차이는 당연히 결과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이해력 테스트를 해봤더니 애독자 그룹의 평균 점수가 비독자 그룹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책을 읽는 습관이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뇌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셈이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게 바로 이 독서 도파민이라는 건데요. 아, 다음 내용 너무 궁금하다. 빨리 다음 장 넘기고 싶어. 이런 두근거림, 이런 즐거움이 뇌에서 보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서를 귀찮은 과제가 아니라 짜릿한 즐거움으로 만들어주는 비밀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어떻게 하면 이 독서 도파민을 다시 터뜨릴 수 있을까요? 책 읽어라 하고 무작정 강요하는 옛날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해답은 바로 독서라는 경험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하는 데 있습니다. 요즘 나타나는 새로운 독서 트렌드를 보면 정말 재밌어요. 책에 나오는 장소를 직접 찾아가는 노마드 리딩도 있고요. 축제나 캠핑장에서 책을 읽거나 밤새도록 불 켜진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행사도 생겼어요. 이제 독서는 더 이상 조용한 도서관에 갇혀 있지 않아요. 훨씬 더 생생하고 감각적인 경험이 되고 있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설의 배경이 된 바로 그 장소에 가서 그 공기를 마시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모든 감각으로 이야기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독서 경험이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이게 뭐니 아세요? 단 이틀 동안 열린 군산의 한 북페어에 모인 인원입니다. 놀라운 건 대부분이 20대, 30대 젊은 층이라는 거예요. 작가를 직접 만나고 나만의 특별한 책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시간을 내서 모인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런 흐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크게 확장되고 있어요. 바로 독서는 혼자 하는 외로운 활동이라는 아주 오래된 고정관념을 깨부수면서 말이죠. 여러분, 독서는 혼자 하는 걸까요? 의뢰 그렇게 생각해왔죠. 조용한 곳에서 혼자 집중해서 읽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쩌면 독서의 진짜 미래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바로 연결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3,532명. 이 숫자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무려 3,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권의 시집을 한 줄씩 돌아가면서 함께 읽는 독서 릴레이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운 거예요.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이런 움직임은 공공도서관의 역할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히 책만 빌려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제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서로 연결되는
그야말로 활기 넘치는 동네 사랑방,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함께 읽기는 계속 진화해 왔어요. 예전에 소소한 동네 독서 모임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온라인 커뮤니티, 회사 동료들과의 독서 그룹, 심지어 도시 전체가 참여하는 거대한 릴레이까지. 이렇게 함께 읽다 보면요. 혼자 읽을 때보다 더 꾸준히 읽게 되고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도 얻게 되고요. 무엇보다 함께라는 소속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새로운 시도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책과 멀어졌던 우리 각자의 이야기를 새롭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만났던 연우, 기억나시죠? 책이 숙제가 되어버렸던 그 아이요? 연우는 어떻게 다시 책과 친해졌을까요?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먼저 장소를 바꿨어요. 딱딱한 책상 앞이 아니라 풍선이 둥둥 떠다니는 야외 도서관으로 나갔죠. 그리고 과제도 바꿨습니다. 독서록을 억지로 쓰는 대신 책 내용을 마음껏 그림으로 표현하게 했죠. 연우 부모님의 말이 정말 인상 깊어요. 이제는 혼자 유튜브 보는 것보다 다 같이 책 읽는 게 더 재밌대요. 환경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보세요. 억지로 책 읽어라고 한 게 아니라 독서를 하는 방식과 환경을 살짝 바꿔줬을 뿐인데 독서는 다시 즐거운 놀이가 됐고 또 소중한 가족의 시간이 된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강요하지 말고 새롭게 만들어라. 만약 예전에 하던 방식의 독서가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고 즐겁지 않다면 그거 괜찮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탐험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독서의 세계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음 챕터는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읽어보고 싶으신가요? 늘 가던 곳이 아닌 새로운 장소에서 혹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독서의 진짜 즐거움은 언제나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